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멸공 논란을 불러일으켰죠. 그 불씨가 신세계그룹으로 덮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신세계 제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을 하고 있고요. 주가도 떨어졌다 이런 소식도 전해진 바가 있었죠. 그러자 정용진 부회장이 멸공 관련 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반나절 만에 이를 뒤집고 SNS에 또 2개의 게시물을 추가로 올려서 논란이 됐습니다. 정용진 부회장은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이분을 모시고 좀 함께 진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대기업을 30년 넘게 취재해온 대기업 전문 기자신데요.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 기자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정용진 부회장 잘 아시죠?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죠. 근데 예, 경제 기자로서는 관심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최근 행동 어떻게 보세요? 뭐 제 개인적인 얘기보다는 이제 주변의 재계 분들은 이제 제가 접하니까 네. 그 반응들을 좀 모아 보면 대체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인 것 같습니다. 이 주변이라는 게 신세계 그룹 내부도 포함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 포함해서요. 이게 왜냐하면 이제 기업의 총수들이 평소에는 이 정치와 연관될 수 있는 언행을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상식적으로. 더구나 지금은 대선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시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이제 그 주요 그룹 임원들을 만나면 습관적으로 대선 전망을 물어봐요. 쉽게 얘기하면 누가 될 것 같냐 그런 얘기죠. 예. 네. 기업도 그러니까 정보팀이 또 있고 하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들이 대답은 거의 천편일률적이에요. 모르겠다. 우리 그냥 납작 엎드려 있다. 네. 그러니까 괜히 여기서 이제 나서봐야 좋을 거 없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재벌들은 전통적으로 정치와는 그 유명한 얘기가 있죠. 불가근 불가원. 불가원. 뭐 거꾸로 해야 되는데 네. 이건 뭐 우리의 어떤 정경유착의 흑역사라든가 또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 어떤 어려움을 받았는 이런 그 배경이 있는 거죠. 피해 의식이 있는 거죠. 가까이는 뭐 국정농단 사태에도 그 차원이라고 그렇습니다.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얽히게 되면 네. 그런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걸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더구나 이번에 이제 정용진 부회장이 인스타그램에 시진핑 주석 사진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거 중국 사업을 하겠다는 거냐 안 하겠다는 거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개를 갸우뚱하는 모습이 많은데 사실 이마트의 유통 사업이 중국에 진출했다가 실패를 해서 철수는 했습니다. 완전 철수가 됐어요. 네, 완전 철수입니다. 100%. 하지만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라는 자회사에서는 그 화장품 사업을 중국에서 하고 있거든요. 막 K뷰티 쪽이겠네요. 예. 그리고 이제 면세 사업도 중국인들 이용이 많은 거고요. 그러니까 영향이 없다고 볼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하나는 더 이제 이해할 수 없다는 사람들의 얘기의 근거는 이제 이번 논란이 처음에 이제 어떤 계기로 되더라도 터진 다음에 그 모습이에요. 그 이후의 모습인데 대개 이제 논란이 되면은 일단 비껴나잖아요. 피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자중하는 모습보다는 계속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이거 정확한 계산인지 모르겠는데 5일 이후에 이제 이게 표면화된 이후에 정용진 부회장이 그 관련 글을 몇 개나 되나 이렇게 얼추 세보니까 한 7, 8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계속 하루에도 뭐 계속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논란의 불을 꺼트리기보다는 기름을 붓는 모습에 가까웠다. 근데 사실 이제 2021년 6월, 그러니까 작년 6월인데 그때 반려견 추모글에다가 미안하다 고맙다 문구를 올린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문 대통령의 그 세월호 추모글을 비꼬았다는 그런 논란이 벌어지면서 그때 정용진 부회장이 게시글에다가 홍보실장의 오해받을 일 앞으로 하지 말라고 했다. 50년 넘는 습관도 이제 고쳐야 한다.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SNS 활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는 그런 의중을 밝힌 걸로 보였는데 보인 걸로 해석이 됐는데 이번에 보면은 별로 그때 그게 교훈이 되지는 큰 교훈이 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네요. 반년 만에 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룹 안에도 이제 얘기를 물어보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그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계산이나 의도가 있는 행동이다. 그런 해석이 있고 또 하나는 굉장히 돌출 행동이다. 근데 사실 이 계산된 행동이라는 거는 그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방송에 출연을 해서 그 삼성 취재원 말을 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그 반목 수준의 라이벌 의식이 있다. 그것 때문에 과속을 한 것 같다. 이런 이제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삼성 취재원이 이랬다고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 처벌한 그 윤석열에 대해서 그 정 부회장이 어떤 정서적인 공간 같은 게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사실 두 사람이 굉장히 좀 그 유사점이 있는 건 맞아요. 그 이병철 삼성그룹 그 창업주의 손자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친손자고 외손자지만 그다음에 68년도 동갑내기고 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같아요. 학교도? 예. 저도 이번에 그거를 새삼스럽게 다시 느꼈는데 제가 이제 삼성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 말에 대해서 그랬더니 취재원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선을 딱 긋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영진 부회장이 앙금이 있는지 없는지는 자기네들은 모르겠는데 만약 앙금이 있다면 우리가 있지 왜 정영진이가 있냐.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정영진에 대해서 앙금이 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는 이제 속사정이 있는데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한때 온 나라가 시끄러웠죠. 2012년이죠. 9년 지금 뭐 벌써 10년 전이네. 그때 그 CJ의 고 이맹희 회장이 그 동생인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해서 4조 원의 상속재산 반환 청구 소송을 했어요. 예, 그런 적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부친이 남긴 삼성생명 등 그 삼성 결사 주식을 형제들과 나누지 않고 이건희 회장이 혼자 다 가졌다. 그거 돌려달라는 이제 소송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건희 회장이 정영진 부회장의 어머니죠. 이명희 그 회장, 이명희 회장에게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 유산을 형제들 간에 나눠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다 줬다고 확인서를 좀 써달라. 그걸 내가 법원에다 내겠다고. 그리고 국세청에도 내겠다고 했는데 신세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데요? 쌩깐 거죠. 한마디로 거절했다. 거절한 거예요. 그럼 우리 삼성이 억하심장이 있으면 그래서 이건희 회장이 그때 굉장히 격노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한 거군요. 네. 아니, 그거는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등장할 이유가 멸공 이야기를 6일에 올린 건데 그러면 윤석열 후보를 염두에 두고 멸공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데 이거는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돌출 행동설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돌출 행동이라는 건 어떤 뜻입니까? 원래 성향이 그렇다라는 겁니까? 뭐 좀 시장에서 반응이 정영진 부회장이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하나는 정영진 부회장이 이전부터 SNS 통해서 대중에 어떤 노출되는 거 그런 걸 굉장히 즐겼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소소한 일상까지 공개하고 SNS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사실 기업 총수들이 그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대중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지금 우리 SNS에다가 자기 의견을 적극적으로 올리는 기업 총수들 누가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네.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기억하기는 아마 박용만 회장 정도일 것 같아요. 예. 그분은 뭐 페이스북을 아주 애용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점차 이런 반영이 되는 영향을 받는 건지 뭐 최태원 SK 회장도 뭐 전에 일상적인 거 좀 올렸었죠. 네. 이런 모습들이 좀 늘어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시장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정영진 부회장이 관종 아니냐. 네? 뭐 그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대중적 친근감이나 소통을 강조하는 요새 사회적 흐름으로 볼 때 이게 꼭 나쁜 거냐 오히려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하여튼 두터운 팬층 저는 인기 연예인에 준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데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얼마 전까지 73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잠깐 열어보니까 76만 명으로 그 사이에 또 확 늘어났어요. 노이즈 마케팅이 이루어진 거군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재미난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정영진 부회장이나 신세계가 그동안 이런 총수의 SNS 소통을 제품 마케팅에 사실 절묘하게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양날의 칼인데 그래서 이제 골프 요리 등 일상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다가 어느 순간은 자기 제품에 대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그 팔로워들이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불매운동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대쪽으로 보면은 오히려 그게 아무튼 그 제품이나 브랜드 주목도는 높인다 이런 건가요?
그것도 있지만 이번 사건만 놓고 보면 한편에서는 불매 운동이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구매 운동, 정영진 구매 운동도 그렇죠. 물론 이렇게 숫자적으로 양쪽을 가름할 때 어디가 크냐 적냐는 걸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어쨌거나 그 인스타그램에 보이는 것만 놓고 보면 정영진 구매 운동의 열기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재밌는데 시간이 다 돼갖고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참 특이하다. 일단은 중립적 표현을 쓰면 이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곽정수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